먼저 고백부터 할게요. 저는 겁쟁이에요. 네, 배로 여행할 때마다 온갖 나쁜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너무 긴장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걱정할 정도죠. 반면에 저는 요즘 침몰하는 배에 갇힐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유람선 여행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늘을 난 것 같은 기분이고 안전 예방 체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건 뒷전이죠. 하지만 귀중한 휴가 시간을 안전 지침을 듣는데 낭비하기 싫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 행해지는 안전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훈련을 하는 동안 개인 구명조끼가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승무원에게 알리세요. 만약 비극이 닥친다면 구명조끼의 부재는 여러분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선실에서 가장 가까운 구명정이 어디에 있는지 눈여겨봐두고 어둡거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어떻게 그곳에 갈 것인지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읽으세요. 간단히 말해서 응급 상황에서 자신을 구하는 법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얻으세요. 여행이 유쾌하고 아무 일 없이 즐겁다가 어느 날 꽝!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배가 가라앉기 시작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의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대피 신호가 들릴 거예요. 선장입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아니, 그게 아닙니다. 실제 대피 신호는 7번의 짧은 경적과 1번의 긴 경적입니다.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선장 또는 담당 승무원이 인터폰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고 확실히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침착하세요. 공황 상태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만약 선실에 있다면 즉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챙기세요. 하지만 만약 시간이 촉박하다면 소지품은 모두 그대로 두고 서둘러 목숨을 구하세요. 그게 항상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아직 여유가 있다면 방수복을 입으세요. 장갑이든 재킷이든 아니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엇이든요. 다음 단계는 생사를 가릴 수도 있는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무원의 지시를 꼭 따라야 합니다. 지시받기를 싫어하는 분들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선원들은 선박의 구조를 알고 있고 구조 절차에 대한 특별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대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만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모르는 언어로 소리를 지르고 있다면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움직이기 그리고 배에서 내리기. 대피 도중 배의 낮은 층이나 심지어 중심으로 향해 돌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게 바로 공포에 질린 행동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연구에 따르면 오직 35%의 사람들만이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운이 좋은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라면 다른 승객들이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대피 과정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당황한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서로 밀치고 불필요한 추가의 부상을 유발하여 여러분을 더욱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포에 질리면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얼어붙기도 하거든요. 만약 혼란의 한가운데 꼼짝하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을 본다면 소리를 치세요. 그 사람들이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후에 최우선 과제인 구명정에 최대한 빨리 도착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배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이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파이프, 난간, 가구 등을 잡아서 똑바로 서도록 하고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세요. 침몰하는 배의 엘리베이터 안에 결국 갇히게 되고 싶진 않을 테니까요. 만약 물이 들어오고 배가 기울 때 아직도 하층 갑판에 있다면 주변에 거대한 부유물이나 떨어질 수 있는 물체들을 조심하세요. 그런 것에 부딪혀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탈출하기 늦었을지도 몰라요. 갑판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서둘러 구명정으로 가세요. 가장 가까운 구명보트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면 승객들의 대피를 돕고 있는 승무원을 찾으세요. 승무원들은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기 전까지는 배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갑판 위에 머물면서 승무원들을 돕지 마세요. 승무원들은 승무원의 책임을 다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구명정에 도착해 올라탔을 때는 물에 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옷이 물에 젖게 되면 저체온증과 저온 충격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무원들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승무원들이 구명정에 탑승하는 최선의 방법을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사용 가능한 구명보트가 없는 것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떡하죠? 그렇다면 구명장치, 구조 튜브 같은 부유장치를 찾아 물에 던지세요. 안타깝게도 정말 추운 바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이것이 여러분을 구해주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구조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이 떠 있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얼마 없고 배에서 뛰어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면 항상 먼저 착륙할 지점을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잔해나 보트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딪혀 결국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구조선에 최대한 가까이 내려서 헤엄쳐 다가가고 팔을 흔들고 소리를 질러 주의를 끄도록 합니다. 구명정에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인내심을 가지고 구조를 기다리세요. 그러는 동안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모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부상을 치료하세요. 구명보트나 구명뗏목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더 많은 고난에 대비하세요. 보통 물은 차고 바다는 거칠어서 생존의 기회는 줄어듭니다. 저온 충격은 저체온증보다 훨씬 더 빨리 여러분을 물속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고 생존에 전념하며 숫자를 세거나 시를 외우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맑은 날씨에도 탈수, 일광화상 그리고 열사병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마실 물이 있다면 주의해서 사용하고 햇빛으로부터 몸을 보호하세요. 내가 정말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타닉은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도 기상 조건, 인간의 실수, 그리고 많은 다른 요인들로 인해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후회하는 것보다 대비하는 게 낫죠. 항해를 하기 전에 혹은 짧은 여객선 여행을 하기 전에 배가 어떻게 항해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침몰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놀랍게도 모든 배는 무게 중심과 크기, 선체 형태, 그리고 물론 사고 원인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가라앉습니다. 대부분의 큰 선박은 바닥 부분을 통해 물이 드나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게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선박은 일단 수위가 너무 높아지면 이 물을 제거하는 큰 펌프를 갖추고 있지만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벌써 배 여행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무섭게 들리네요. 하지만 잠깐만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큰 배는 다른 배나 혹은 빙산과 같은 거대한 물체와 충돌하여 침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죠? 1991년에 그리스 유람선 MTS 오세아노스는 선체의 파열로 물이 싱크대, 샤워기 그리고 변기를 통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펌프는 너무나 많은 양의 물을 처리할 수 없었고 배는 가라앉게 됩니다. 작은 선박의 경우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가능한 한 불영물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침몰 원인은 보통 문이 깨지거나 잘못 닫히거나 배수 플러그가 없거나 다른 구멍을 통해 물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994년 에스토니아 여객선에서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이 부서진 문을 통해 배 안으로 들어온 직후 배가 보통 망망대해에 떠 있을 때 그렇듯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이 멈춘 것은 나쁜 징조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흔들리지 않는 배는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스토니아호는 무게 중심을 잃고 기울기 시작했고 몇 분 만에 가라앉았습니다. 무서운 상황처럼 들리겠지만 적어도 이제 여러분에겐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다에 나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가 가라앉을 확률은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전 이제 한시름 놓았어요.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한 다른 조언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아직 배를 타고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네, 정말로요.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